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원천세에 대해 소개해드릴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상담관 양동희입니다. 원천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일이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원천세에 대해 모를 경우에는 무척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원천세 신고도움 자료 동영상을 5편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천세 개요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세액의 줄임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지급자가 급여와 같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자가 당해 소득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천적으로 징수한 세액을 말합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원천세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상담할 때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6월 급여를 25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였다면 소득 지급자는 원천세 신고를 7월 10일까지 하시는 거죠. 물론 납부도 7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매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년 동안 12번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2번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기별 납부 적용은 세무서의 승인사항이므로 보이시죠? 세무서에 승인 신청을 한 후 승인을 꼭 받으신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먼저 근로소득 중에서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으니 간이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 방식은 다음 편인 근로소득편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같이 전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 총액의 3%를 곱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기타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법에서는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역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식이 홈택스의 신고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 경로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한 후 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 보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완료했다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로부터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기도 하죠. 그런데 서류의 명칭은 다르지만 대개 같은 서식을 둘 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해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천세 신고 당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로는 소득자의 구체적인 소득사항이 모두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로부터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것이죠. 그럼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 세 가지 명세서의 경우는 1%의 가산세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총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개요편에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 소득편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예시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위주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